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대답을 잘 해주시는 교육 컨설팅 더 완의 최재환 수석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예고해 드렸던 대로 TCJ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편적 말씀 속에 팁을 얻느냐 집중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입니다. 자, 수리 심층 면접이 궁금해요. 방송에서 논술 준비를 하면 대비가 된다고 하셨는데 논술과 심층이 다르다고 들어서요. 예비 고3 상위권이라면 수능 준비 외에 언제 어느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비 고3 학생들의 논술 대비의 적정 시점이 언제인지를 좀 한번 같이 고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재환쌤, 이제 일단 일반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이제 논술 관련해서 좀 일반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는 해도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수시에서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학생부 등급 점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이건 하위권 학생이건 사실 조금 지나치기는 아직까지는 힘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논술에 대해서. 근데 그럼 이제 먼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논술이랑 이제 구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논구술 이제 저희가 방송 때 예전에 논술 준비를 하다 보면 구술이 자연스럽게 된다. 그래서 이제 논술 구술의 조금 어떤 유사점이나 차이점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시기나 방법에 대한 거를 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요구되는 내용은 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논술이랑 구술이랑. 그래서 이제 인문계도 그렇고 자연계도 그렇고 논술에서 사실 요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시된 개념 혹은 제시된 문제를 제대로 독해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가, 사실 요 능력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치? 그러니까 보통 인문계 같은 경우도 문제를 보면 제시문을 주고 가나를 뭐 비교해서 어떤 관점에서 비판하여라.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제시문에서 특정 몇 개의 개념을 제시한 다음에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를 결국 묻는 거기 때문에 논술에서는 그런 이제 자연계나 인문계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비슷하다는 점, 사실 구술에서도 묻는 요구되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그것이겠죠. 지금 묻는 것들이. 그러니까 요 정도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요구되는 내용이 같은데 간혹 이제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구술 같은 그 면접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제시문을 제시해 주는 건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는 경우나 아니면 지원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 그 의견을 피력하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자소서 같은 이제 지원 서류 관련된 내용을 이제 확인하는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좀 있는 게 약간 논술이랑 구술이 이제 뒤에 가서 좀 달라지는 점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논술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제시한 다음에 문제를 보면 이게 무슨 문제구나 라는 게 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만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의 내용을 일상생 그 사례에 적용이 가능한가 이런 걸 묻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종 같은 경우에도 자연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2017학년도 연대 문제 같은 것도 봐도 행복 점수 그래프를 이제 준 다음에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여라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봤을 때는 인문사회계 논술을 묻는 것 같은 식의 질문.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봤을 때 큰 차이라는 것은 결국 그 풀어내는 방식을 말로 하느냐 글로 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내용이라도 논리적인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로 쓸 때랑 글로 할 때는 글로 할 때는 당연히 요구되는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그 단계를 내가 직관적으로 맞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건너뛰어서 쓰는 것들이 이제 좋은 답안이 될 수는 없겠죠. 근데 반면에 그거를 말로 풀어낼 때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장황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내용이라도 말로 하게 되면 조금 더 핵심적인 사항, 압축적으로 전달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논술과 구술의 차이가 결국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께서 이제 수리 심층 면접을 했는데 수리
논술과 이제 문제 유형이 다르지 않은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을 말로 하느냐, 글로 하느냐, 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네, 네. 그 수리 심층 면접을 좀 따로 준비해야 하느냐 뭐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논술 대비와 수리 심층 면접은 좀 다른 시험인데 결국 이 부분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진행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간단히 대답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수리 심층 면접, 즉 수리 논술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되어질 수 있겠죠. 그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의 개인적인 수학의 깊이로 좌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수학적인 깊이가 없는데 수리 논술을 잘하거나 수리 심층 면접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서울대학교 면접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일주일 대비해가지고 그거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아이의 수학적인 형태의 능력을 기르는데 이번 방학 때 좀 더 많이 주력을 하셨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어차피 수리 심층 면접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신이 상위권이라는 건데 내신이 상위권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까지가 경쟁을 해야 되는 내신 경쟁이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3월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보고, 잠깐 있다가 다시 기말고사를 보고, 그리고 6월 모평을 보고,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여름방학 정도에 한번 짚어보는 정도의 어떠한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준비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일부의 경우 나는 확실하게 논술적인 요소가 강하다. 나는 이제 수능과 논술형으로 입시를 치러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한다면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 논술을 좀 대비를 하고 그런 어떤 준비를 했겠죠. 문제는 수리 논술이나 아니면 수리 심층 면접이나 두 시험 모두 공통점은 기존의 어떠한 수학 수능과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주고 있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방식, 다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보는 평가 방식의 틀이 좀 약간 바뀐다는 거거든요. 수학을 가지고 객관식 시험으로 이제 평가되는 그러한 것들보다는 수학적인 형태에 대한 어떠한 뭐 인사이트를 묻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의 뭐 문제의 어떤 응용력을 좀 더 강하게 묻는다거나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평가가 되어질 수 있는 요소들도 있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따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학적인 능력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은 선생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아이가 수학을 했는데 이 수학을 갖다 놓고 이런 어떠한 다양한 형태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용력이 생긴다거나 문제 해결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의 어떠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리 논술이든 심층 면접이든 주변 지역에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시면 그분한테 가서 심층 면접을 대비하면 수리 논술도 될 거고요. 어떤 유명한 수리논술 선생님이 계시면 그분한테 수리논술을 대비하면 심층 면접도 당연히 될 것이다. 근데 그런 분이 없다면 지금 수학, 특히 미적분과 기하 벡터를 이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과 기하 벡터를 잘 가르치시고 그분들한테 뭔가 거대한 형태의 어떠한 수학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떠한 깊이 있는 기초적인 형태의 공부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론적으로는 아마 좀 빠르게 시작하는 학생들은 좀 일찍 시작하라고 하지만 상위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름 정도에 진행하는 것이 좀 일반론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물리적 시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어떤가 싶고요. 만약에 또 그 의외의 복병이죠. 만약에 좀 문과 학생이었다라고 한다면 인문계 학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수리 면접, 뭐 수리 심층 면접에 대해서 대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사교육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말의 잔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이번 겨울방학 때, 그리고 뭐 3월, 4월, 5월, 6월까지, 그리고 여름방학 때까지도, 인문계 학생의 수리 심층 면접을 대비해야 될 영역은 없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끝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고, 끝까지 어떤 수학적인 형태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굳이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확률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의 어떠한 논술적인 형태의 요소를 놓고 본다면 확률 통계적인 요소를 갖다 놓고 준비해 주는 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떠한 생각들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논술 일반에 대해서는 뭐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번 겨울 방학 때 어느 정도 한번 글 쓰는 연습 한번 해보거나, 그쵸? 그다음에 뭐 여름 방학 때 또 글 쓰는 연습 좀 한번 해보면 뭐 그게 해결이 되겠죠, 뭐. 예, 그리고 조금 이제 첨언을 드린다면은 그 인문계 같은 경우는 사실 수리 논술 그런 건 있기는 이제 뭐 사교육 시장 얘기긴 하는데 간혹 상견결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런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는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3월 되면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대학에서 나오죠. 예, 그런 것도 잠시만요. 예.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손준영 대표님. 네네. 저 여기 교육진담입니다. 네, 녹화 중입니다. 예. 평소 사적 대화 반갑습니다. 사적 대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방송 나가는 겁니까? 그럼 방송 나가야죠. 예. 하도 이제 바쁘시니까 저희가 이런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질문이요. 수리 심층 면접을 언제 하는 게 좋냐라는 그런 이과 상위권 학생들에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저희 또 생각이 있지만 또 현장에서 이과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리심층 면접이요? 네네. 사실 뭐 수리심층 면접이라는 게 준비라는 게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항상 뭐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 뭐 수학이라든지 뭐 내신이라든지 수능 뭐 여러 가지 준비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또 거기에서 복합적으로 항상 이제 준비하는 시간은 뭐 딱히 뭐 정해놓고 한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그 학부모님들은 이제 뭐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1단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면접까지 갔을 경우 그 짧은 기간 때 준비한다는데 그거는 사실상 그 영향력은 없는 것 같고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수학 공부를 하면서 매일 그 수시로 준비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논술적인 거를 준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지는 면이 좀 크다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거기에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 중에서 킬러 문제인 21, 29, 30을 또 신경 써서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도 같이 또 연계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청취자분들. 저희가 앞으로 종종 아무한테나 계속 전화해서 필요하면은 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은 뭐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전화할 수 있겠네요. 예, 뭐 심지어는 뭐 교수님들한테도 막 전화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질문에 대한 일반론적인 대답은 좀 이루어진 것 같아서 주변 분들 중에서 또 누가 수리 심층 면접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걱정하는 그러한 말과 좀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과 최상위권 같은 경우, 이과 상위권 같은 경우에 사실상 수리 심층 면접을 볼 수 있을 정도의 학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어떠한 실력을 갖고 좋은 대학원서를 쓴다는 건데, 그러기에는 일반론적인 수능 공부와 굳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공부를 한다면 논술 준비를 한다면 어떤 응용력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리 심층 면접을 볼 수 있는 충분한 기초적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사례는 문과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마지막에 예를 들어 서울대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가 끝난 다음에 뭐 일주일 동안 뭐 대치동 쪽 가시고 그러는데 실제 그것이 심리적인 형태의 위약 효과가 있을 뿐인 것이지 사실상 어떤 실력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미를 좀 부여하기에는 굉장히 그 학생과의 합이 잘 맞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 시험 자체가 글쓰기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8번 정도의 실질적인 실제 어떤 연습과 첨삭, 뭐 이런 어떠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재환쌤 논술 전형은 수능적인 형태의 최저학력 기준이 입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죠. 네, 그렇죠. 예. 네, 사실은 이제 논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좀 제법 되거든요. 예. 예. 결국 청취자분들 논술 전형은 수능 전형의 또 다른 형태의 변종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논술이라는 어떠한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논술로 당락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논술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얻는다 정도의 느낌. 그리고 기본은 수능 최저를 일단 맞추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의 만들어지는 어떤 수리 논술이라든가 인문 논술, 과학 논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학, 그 다음에 글쓰기, 그 다음에 과학에 관련된 기초적인 형태의 공부를 탄탄히 해둔다면은 그렇게 어려움 없이 극복이 가능하니까 과도한 형태의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이 저희의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혹시라도 또 추가적인 형태에 대한 어떠한 궁금함이 생기시다면 다시 댓글에 남겨주신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상세한 해답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좀 이렇게 짧고 괜찮긴 한데 좀 이렇게 유머를 주기에는 좀 이렇게 시간이 좀 급하네요. 그죠, 재환쌤? 그럼 뭐 좀 길게 해서 유머를 넣는 방식으로. 아닙니다. 길게 하는 거는 이제 화목은 또 화목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학생들과 준비하는 것들도 있고 내용들 합니다. 저는 사실은 매주 방송을 꿈꾸고 있습니다. 매주 방송에서 아예 순위도 1, 2, 3, 4, 5등 안에 들어가는 게 교육과학 기술 분야 순위 5위 안에 들어가서 한번 과시 한번 해놓은 거 이거 캡처 사진 찍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입시적인 형태가 주요한 내용들이 이루어지지만 며칠 전에 역사도 만났습니다. 역사 분들도 만났는데 굉장히 교과서 집필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같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방송들이 일단 초창기 목표는 월수금 방송이고요. 근데 입시적인 형태의 정보가 사실상 부정기적으로 이제 들어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적인 형태, 다시 수능 예비 고일 같은 경우 수능 문제가 어느 정도 가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수능 출제 범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또 해드려야 되고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이제 사회탐구 영역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층 면접 어떤 심층적 형태의 어떤 방송으로 곧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아마 요 정도의 대답을 한다면 충분히 간단하게 해결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